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이 거대한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우스 한번 딸깍 했을 뿐인데, 어떻게 파일이 지구 반대편까지 순식간에 날아갈까요? 이게 정말 마법 같잖아요. 사실 이 마법 같은 일 뒤에는 아주 체계적인 규칙, 그러니까 일종의 공용어가 숨어 있어요. 이 덕분에 제조사가 다른 전 세계 모든 장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공용어의 이름이 바로 OSI 모델입니다. 오픈 시스템스 인터커넥션의 약자인데요. 네트워크 통신을 쉽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참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OSI 모델이 네트워킹 기술이 나오기 전에 자, 이렇게 만듭시다 하고 미리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미 사람들이 주고받던 수많은 편지들을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구나 하고 나중에 표준 서식을 만든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통신 방식들을 설명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나중에 만들어진 참조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층, 즉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7개의 층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고요. 받을 때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오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데이터의 여정은 맨 위,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계층들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위한 첫 번째 채비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관문은 7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니까 크롬이나 카카오톡 같은 프로그램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칙, 즉 프로토콜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가 쓰는 HTTP 같은 거 말이죠. 네, 웹브라우징에 쓰이는 HTTP 말고도요, 파일을 전송할 때 쓰는 FTP나 이메일을 보낼 때 쓰는 SMTP 같은 아주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바로 이 7계층에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입니다. 여긴 말 그대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하는 똑똑한 번역가 같은 곳이에요. 이 파일이 음악 파일인 MP3인지 아니면 사진인 JPG인지 그 정체를 딱 정의해 주는 거죠. 그래야 받는 쪽 컴퓨터가 이 파일은 이렇게 열어야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중요한 데이터 암호화도 바로 이 계층에서 처리됩니다. 그 아래 5계층은 세션 계층, 별명은 대화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딱 그 역할이에요. 두 컴퓨터 간의 통신, 즉 세션을 만들고 잘 유지하다가 대화가 끝나면 깔끔하게 연결을 종료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여행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디지털 우편 서비스를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 본격적으로 떠날 차례인데요. 바로 중간에 있는 4계층과 3계층이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4계층은 전송계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페이지짜리 책을 통째로 보낼 순 없잖아요. 잘게 쪼개서 보내야죠. 이 계층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큰 데이터를 세그먼트라는 작은 단위로 자르고 나중에 받는 쪽에서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까지 착착 매겨줍니다. 그리고 이 통신이 신뢰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속도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TCP를 쓸지 UDP를 쓸지도 여기서 결정되죠. 그리고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우리 데이터에 주소를 붙여주는 곳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IP 주소를요. 이 IP 주소는 이 거대한 인터넷 세상에서 데이터가 최종 목적지 네트워크,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서울시라는 큰 도시의 우체국까지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적 주소입니다. 자, 드디어 데이터가 목적지 네트워크 근처, 즉 서울시 우체국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 동네 안에서 정확한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배달하는 일이죠. 가장 아래에 있는 두 계층이 바로 이 최종 배송을 책임집니다. 여기서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서울시까지 찾아올 수 있는 IP 주소가 있는데 도대체 왜 맥 주소라는 또 다른 주소가 필요한 걸까요?
이 비유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IP 주소가 데이터 덩어리를 서울시라는 큰 도시까지 보내는 역할을 한다면 맥 주소는 서울시에 도착한 데이터를 우리 집 공유기를 거쳐서 내 노트북이라는 바로 그 정확한 장치까지 전달하는 상세 주소, 뭐랄까 아파트 동호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IP 주소는 인터넷 전체에서 쓰이고 맥 주소는 같은 공유기에 물려있는 로컬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 맥 주소를 데이터에 딱 붙여주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오는 도중에 혹시라도 깨지거나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오류 검사도 하고요. 특이하게도 머릿말인 헤더와 꼬릿말인 트레일러를 모두 붙이는 유일한 계층이기도 해요. 드디어 여정의 마지막 1계층, 물리계층입니다. 지금까지 0과 1의 조합이었던 디지털 데이터가 이 계층에서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신호나 빛 신호 또는 와이파이 같은 전파 형태로 변환돼서 랜선이나 공기를 통해 실제로 전송되는 정말 물리적인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에서는요, 이 모든 과정이 정확히 반대로 일어납니다. 1층부터 7층까지 거꾸로 올라가면서 각 층에서 포장했던 포장지, 즉 헤더를 하나씩 벗겨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보냈던 원래의 데이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짜인 계층 구조에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자, 이제 관점을 확 바꿔서 만약 해커라면 이 계층 구조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왜 사이버 보안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걸까요? 각 계층이 어떻게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5계층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자의 세션 아이디를 슬쩍 훔쳐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세션 하이제킹이 가능하고요. 4계층에서는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의 아주 작은 빈틈에 악성 코드를 몰래 끼워 넣는 데이터 주입 공격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6계층에서는 누가 봐도 위험한 실행 파일을 mp3 같은 평범한 음악 파일인 척 위장하는 가짜 헤더 공격도 있죠. 이처럼 OSI 모델을 깊이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요. 그건 곧바로 책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트워크의 약점을 안다는 건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약점을 막아서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지식에는 분명한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정에서 다음으로 탐험하고 싶은 계층은 어디인가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